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은퇴 시점에 가서 또 아니면 은퇴를 준비하는 스타트하는 관점에서 내가 그 은퇴 설계를 정확히 받으려면 나의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뭐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배우자와 같이 협의해서 분할해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고 아니면 합산해서 가게 전체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각 따로 정리해가지고 다시 그걸 합산하는 이런 쪽으로 정리하는 게 더 향후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계에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자산의 성격별로 정리해서 그 각 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분석하고 또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은 얼마나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현금 흐름 어느 정도 더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노후 준비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꼭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뭘 내 재산을 정리한다라는 것도. 자,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되도록 본인이 직접 설계해도 이 자산 정리만 잘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 전문가인데 이제 가서 상의를 하려면 전문가가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의 어떤 전체적인 자산을 알아야지 그게 맞는 설계 방향이나 조언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꼭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이제 순자산을 알아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융자산 크게,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이 외에는 이제 기타 자산, 이렇게 해서 자기 순자산은 여기다가 이제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빼야 되겠죠. 즉, 뭐 대출 받은 거라든지, 뭐 빌린 돈, 또 임대 보증금 내줘야 될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해서 나의 순자산을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자, 잘 정리된 자산 요약 시트가 보다 정확한 재무성 은퇴 설계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해보면 향후에 계속 도움이 될 거예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재무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러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계자산 정리를 할 때, 자, 먼저 금융자산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자, 금융자산은 일반 금융자산하고 이제 연금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이렇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는 단어를 보면 내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예적금 우리가 누구나가 대부분 갖고 있죠. 자, 보통 예금도 있을 거고 정기예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공제회가 직장이 관련되어 있다면 공제회에 보통 사람들 많이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일종의 예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또 뭐 ISA나 뭐 이런 평가금이라든지 뭐 CMA 보통 일반 예적금성 을 한번 모아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투자성도 있겠죠. 뭐 주식에 얼마 있다, 채권에 얼마 있다, 펀드, ETS, ELS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부분만 해서 정리해서 여기에 투자된 돈으로 좀 보수적으로 하면 그냥 내가 여기에 투자해 놓은 원금 위주로 하셔도 되고 또 내가 이거 조사하는 시점에 평가액으로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본인 성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딱 뭐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험성, 보험성도 내가 약간 뭡니까 연금성 적립해가지고 연금으로 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보험성에 대해서는 내가 저축성으로 받는 거는 적립액 위주로 하시면 될 거고요. 그 외에 보장성 보험은 뭐 내가 납입했는 돈도 있지만 그 컨텐츠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뭐암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봐서는 뭐 이런 부분 별로 없어요. 외화에 예금을 했다든지 또 뭐 암호화폐로 하려든지 뭐 크라우드 펀딩이 있다든지 기타 이거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도 한번 모아보시고요. 자, 연금은 공적 연금이 이제 우선이겠죠. 어느 분이나 다 공적 연금에 해당이 되시겠죠. 대부분 국민연금 아니면 또 직영연금이라는 공무원, 사학, 뭐 군인, 별정우청연금. 부부가 뭐 한 분은 뭐 사학연금 받고 한 분은 국민연금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공적 연금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을 중간에 뭐
그러니까 중간에 뭡니까? 다시 정산하신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하거나 해서 이미 다른 상품에 흘러들어가는 거는 정리할 수가 없죠. 현 시점에서의 그래도 퇴직연금이 누적된 게 얼마다, 퇴직금이 얼마다, DB에 있다, 뭐 DC에 있다, 또 기업형 IRP, 어떤 다니는 회사마다 좀 다르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은 노란우산 공제 부담금으로서 얼마 납입하겠다, 뭐 이런 식 것들 정리하시고요. 또 개인연금은 이제 말 그대로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 보려고 개인 IRP를 했다든지, 또 연금저축, 또 뭐 90년대에 만들어진 그 개인 연금 저축도 있을 거고요. 또 연금 보험 같은 데 들어서 적립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이 범위에 들어올 겁니다. 즉, 이러한 단어를 보시고 생각해서 본인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자산은 뭐 주거형, 비주거형으로 이렇게 한번 분리해서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뭐 1주택자 같으면 단독주택 하나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아파트 공동주택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오피스텔이 있을 수도 있겠죠. 등등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어, 얘는 이제 그 뭡니까? 그 매매가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해서 금액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주구형은 또 뭐 토지도 상가든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서 보통 이런 게 이제 기준 고시금액 같은 거 평가액을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으로서는 기타 수입 뭐 만약에 현재의 뭐 은퇴 전 때는 월급이 있을 수 있고, 은퇴했더라도 뭐 일부 수당이나 이런 게 수익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저작권이 있어서 저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기타 자산으로서 건물을 갖고 있다. 뭐 자동차도 꼭 가면 또 이게 현 시가가 얼마다 가는가 알 수 있겠죠. 예술품, 무형자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미래의 수입, 지금 당장은 없지만 뭐 자기 부모로부터 정려를 곧 줄 것 같다라든지, 곧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자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든지, 이게 추정치겠죠. 그리고 또 임차 보증금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는 일반 채무로서는 뭐 담보 채무라든지 신용 채무, 개인 채무 등이 있을 수 있고, 기타 채무로서는 또 임대 보증금, 뭐 요건 내가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임차 보증금은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이고, 그 임대 보증금은 내가 또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요거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항목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예시를 한번, HCT를 그냥 한 장에 다 그냥 빡빡하게 압축해 봤는데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 거를 한번 작성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금융자산은 일반 연금으로 해서 내가 예적금에 보통 예금에 뭐 1,000만 원 있고, 공제회에 5천만 원 적립되어 있다. 뭐 투자성으로는 주식 현재 평가액으로서 한 1,000만 원 된다. ETF 뭐 500만 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르죠. 이거는 또 보험성으로는 종신 적립금으로서 뭐 1,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보장성으로서는 뭐 암, 실비 뭐 등등 차량 그 운전자 보험이겠죠.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다 하는 컨텐츠를 쭉 좀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평가의 기준으로 약 한 1억 된다. 그 다음에 연금은, 공적 연금은 뭐 적립액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즉 실제로 종신으로 받으니까 월 100만 원을 종신으로 국민연금 받는다라든지, 퇴직연금은 내가 임의로 설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보험사에 가입해서 이미 딱 결정된 거는 적립액보다는 내가 월 수령액이 중요하겠지만, 뭐 일반 증권사나 이런 데의 IRP 계좌 같은 경우는 내가 임의로 중단했다가 다시 설계했다가 변경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평가액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2억 5천이 있다. 또 개인연금으로는 연금저축에 뭐 5천만 원 들어있다. 그래서 뭐 총 합계가 얼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가서도 뭐 이렇게 주거형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유사 실거래가 하는 게 이제 자기가 그 아파트에 그 청수 비슷한 데에 매매된 가격들 실거래가 우리 그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뭐 한 6억 된다. 또 상가가 있는 게 한 4억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기타 자산이 또 있다면 기타 수입, 뭐 상가 임대료를 내가 또 받고 있다든지,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또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인데 일단 방을 얻어주기 위해서 보증금으로서 1억을 주고 있다. 그건 이제 일단 내가 받아야 될 돈이겠죠.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 기준으로만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성은 일반 채무가 있을 거고 또 상가 아까 보증금, 임대보증금 돌려줘야 될 돈. 그래서 이랬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합산해보고 또 부채 빼서 나의 순자산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12.8억 정도. 자, 이러한 그 자산에 대해서 한번 분석했는 시트가 있어야지 나의 그 은퇴 후에 은퇴까지 내가 얼마를 준비를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은퇴 후에는 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설계하기가 이런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설계가 가능하겠죠. 자,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향후에 본인이 하시든 아니면 또 조금 전문가나 이런 데에서 만나서 조언을 받으면서 하시든 한번 은퇴 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